예상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면 독재정부 시대 이 체포동의안 이것도요. 독재정권 시절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뭐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했을 때 탄압 형태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네. 이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기업을 하면서 그 기업에 있는 그 직원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으면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이건 지휘공화를 막론하고 수사받고 조사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직 의원은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500억 원 정도의 횡령, 배임, 정당법 위반 이런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청렴해야 되고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국민들 보기에 모범이 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을 통해서 본인 배를 불리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저는 당연히 수사받고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가 창피한 거예요. 국회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쁜 행동한 사람들에게 철퇴도 가하고 또 비판도 하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혼도 내고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 식구들한테 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형태의 어떤 범죄가 있거나 의혹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당연히 국회가 방탄국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국민적 질타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건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일이 차후에 있을지라도 누가 뭐 되든 여야를 떠나서 네. 어떤 국회의원이든 이런 국민적 분노를 상회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 또 수사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6표의 찬성을 얻어서 가결이 됐습니다. 반대는 38표에 불과했는데 방금 거론하셨습니다만 500억 원 가까운 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 돈을 자녀들의 오피스텔 임대료, 또 차량 리스비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등도 있고요.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불체포 특권은 사라지게 됐는데 이상직 의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청구 단계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뒤에 이 가결된 체포동의안 원문이 전주지법으로 소위 말해 배송이 되게 됩니다. 이건 전자문서가 아니라 반드시 원문으로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전주지법에서 체포동의안을 이제 받게 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이 면책특권이 사라졌구나라는 걸 확인한 후 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자동적으로 무조건 구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영장실질심사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면 네.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어도 구속이 안 되는 그런 일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거의 압도적인 표차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횡령 배임의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까지의 관행이나 판례로 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구속 수감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주식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만든 유령 회사에 헐값에 넘겼다는 그 부분은 아마 보도를 통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직 의원은 굉장히 자기는 억울하다라면서 오늘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 담긴 내용 때문에 국민들의 화가 더 지금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겁니까? 네, 우선 검찰이 구속영장에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 같은 경우는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했다고 했는데 이건 기초적으로 횡령액 같은 경우는 변제를 하더라도 그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횡령이나 배임을 한 순간 그 액수가 고스란히 법정에서 죄로 인정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 현직 국회의원이자 기업의 창업주로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딸이 어렸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주변에서 안전하다고 추천을 받은 외제 차량을 할부로 리스해줬다는 것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법인 돈을 자기 돈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이런 횡령 배임죄 때문에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기업 창업주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법인을 설립한 순간 법인의 재산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게 되는 부분이에요. 네. 합법적인 절차와 충분한 세금을 내고 나서야 개인의 돈으로 법인의 어떤 수익금을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법인의 재산으로 왜 딸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를 리스해 줍니까? 정말 딸이 걱정이 되어서 안전한 차량을 타고 싶게 했다면 이상직 의원 개인의 사저로
개인 돈으로 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1억짜리가 아니라 2억짜리, 3억짜리를 타도 법적인 문제는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지언정. 근데 회사 자산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게 했다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의적으로 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해명을 하는 것이 언론사에 의해서 보도가 되면서 여론이 더 싸늘하게 식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서 제어되지 않은 오만하고 폭압적인 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검찰을 상대로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론자들이 있죠. 아마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검찰이 지금 정치인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고요. 아직까지 이스타항공 해직자들은 밀린 월급을 못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차원의 보험금 납부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업급여조차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 회사의 창업주의자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조차 못 지킨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엄정한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 이미 뭐 다른 회사에 넘겼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딸의 고급 차량 리스비를 낸 그 시점이 이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해고했던 그 시점과 또 겹치기도 합니다. 이 해고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조차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임금을 받지도 못했고 고용보험료조차 회사는 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주였던 이 의원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검찰이 적시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고 이 변명조차 지금 국민들의 화를 돋우는데 더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의혹이 불거진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인데요. 이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뭐 친분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 등을 회사에 채용을 시켜줬다는 그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그 전해 겨울에 공정이란 제목의 책까지 냈던 바 있습니다. 참 낯뜨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정이란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책은 그렇게 공정이란 책을 쓰고 실제 삶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누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 책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잘 아는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분들, 자녀들 취업시키고 이렇게 했다면 이건 정말 불법 아닙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입에서 공정을 얘기한다? 저는 그거는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모면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정치 지도자, 리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당선돼서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긴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드러나면 이게 자기도 창피한 일이지만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실망을 안기는 일이겠습니까? 네. 절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절대 이런 행동 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공정하게 그리고 어떤 그 도덕적 윤리적 관점도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본인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는요 예전처럼 국회가 방탄국회하고 보호해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이익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